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AI 앵커입니다. 주말 8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5mm 미만의 비가 내린 제주는 모레까지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많은 곳은 북부를 제외하고 200mm 이상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산지와 중산간은 오후 5시를 기해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가운데 오늘 낮으로 제주 전역에 예고된 호우 예비특보는 오늘 밤 시간대로 연장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관련 피해 대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해파리 쏘임 사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를 기점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다수 출현하면서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제주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고 이후 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지역에 최대 100제곱미터당 7마리가 확인되면서 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해 7월 현재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에 이어 경북 등 일부 연안에 집적되면서 이달 하순 강원도까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516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 성판악 인근 516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승용차 3대를 잇따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도주하다 버스까지 치고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하루 만인 11일 오전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을 한 A씨는 음주 측정에선 혈중 알코올 농도 0%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약물 투약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체 시군구의 90% 가까이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TJB 이선학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는 곳은 89%인 203곳에 달합니다.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은 18곳은 수도권 도시와 광역시들로 지방도시 가운데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는 없지만 천안시도 인구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조 1,300억 원을 투입해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 비용, 아동 수당 등 명목으로 0세에서 7세까지 아동 1명당 4천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4자녀 이상 가정에 행복 바우처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입학생이 있으면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바우처를 받아 학원이나 서점, 학습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율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자녀 가정들 인구 정책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남 최초로 다자녀 가정 프리미엄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시는 기존 출산 장려책 외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전체 인구 35만 명 중 외국인 비율이 10%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보니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임신부 건강교실과 특화 도서관 지정,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 특색 있는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민청이라든가 또 이제 이분들을 위한 그 국제 상호문화 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 시가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우리 시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정부가 인구정책 전담 부처까지 만들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저출산 대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제주의료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60여 군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지표와 진료지표, 모니터링 지표 등 17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평가 결과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은 종합점수 88.4점을 획득해 전체 평균 77.4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가장 높은 기준에 속하는 전국 상위 10% 이내 최상위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제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는 1,778원, 1,639원으로 전주보다 각각 33원, 34원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 결정했지만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 폭을 축소했습니다. 업계는 다음 주까지는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분이 반영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낙찰률 역시 저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570여 건으로 600여 건이던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 경매 물건 비중이 260여 건으로 절반 상당을 차지했고 낙찰률은 18%에 육박하면서 지난 5월 이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거시설 경매도 지난달 165건 가운데 41건, 낙찰률 24.8%를 기록한 가운데 낙찰가율과 응찰자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현수막을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일대에 학부모 단체 등이 설치한 퀴어 축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당초 자구리공원에서 성소수자 측 단체가 개최하는 제주 퀴어 프라이드 행사에 반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8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